안녕하세요. TRS의 이결입니다. 자,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네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자, 얼마 전에 치러졌던 경찰 1차 시험 헌법 해설 강의입니다. 자, 앞으로 요 유튜브 채널이나 요 카페 통해서 또 자주 인사드릴 텐데요. 예, 기존에 있었던 기출 해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간된 저의 핵심 지문 총정리 교재랑 또 정지문 교재에 대한 아마 강의도 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 될 겁니다. 그거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 다음 카페에 여기 카페에 개설되어 있는데요. 박도원 행정법이랑 이결 헌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경찰 자료실 가셔서 기출 해설 자료 있거든요. 필요한 자료 다운 받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요 해설 자료도 여기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올해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요 1차 시험 좀 총평을 하자면요. 좀 많이 어려웠다. 네, 기존의 그 시험보다는 좀 어려운 편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이유를 좀 보건대 결론만 알아서 풀리는 문제가 좀 없고요. 좀 중간중간 함정을 파놨죠. 그 결론에 가려는 그 과정에다가 함정을 파놔가지고 쓱 읽다 보면은 그냥 지나쳐서 결론만 보고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그런 질문도 있다 보니까 좀 함정이 많다 보니 좀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진 시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 좀 판례가 많이 나왔죠. 최근 판례 그래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겠다. 자, 그런 점이 특징인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존보다 어려웠으니까 조금 점수가 덜 나왔다 하더라도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점수가 된다 싶으면 다음 또 운동하러 가셔야죠. 자, 점수 좀 안 나온 분들도 2차 시험이 좀 얼마 안 나왔으니까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 해설 강의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요, 약간 좀 지문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좀 상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좀 공부가 되게 학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곁들여서 해설할 것이니까요. 그 참고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자, 1번 문제. 자, 1번은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였네요. 자, 1번은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되게 좋은 말 같죠? 쓱 읽어도 좋은 말 같아서 맞는 것 같다. 네, 맞아요. 맞는데 자, 헌법은요. 우리 헌법의 특성은 통일성, 그리고 정치성, 좀 이념성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하죠. 헌법은. 자, 그러다 보니 이 헌법 전체가 통일된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추구하는 이상, 이념에 맞게 해석을 할 때라도 헌법 해석할 때도 이렇게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맞도록 해야 된다. 자, 따라서 그런 해석은 실질적 국민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실질적 국민 주권과 대비되는 말이 형식적 국민 주권이죠. 자, 예전에 형식적 국민 주권은요, 국민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였지. 국민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민 의사결정,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직접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 여기 형식적 국민 주권에서는 제한 선거 또는 차등 선거 그런 게 인정이 됐죠. 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표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인정되는 게 형식적 국민 주권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날 헌법 어때요?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로 보통 선거 제도가 보편화됐죠. 자, 그러다 보니 누구나 같은 보통선거, 평균선거 하니까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고, 선거도 할 수 있게 됐고, 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평등선거 원칙이 보편화됐다. 따라서 이런 헌법이 추구하는 그 이념을 보건대, 이 실질적 국민주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는 문구였죠. 자, 이렇게 해석해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었다. 자, 다음. 자, 2번 지문. 자, 이것도 자주 종종 나오는 그 지문이었죠. 자, 현행헌법 12조에서 종래 구금을, 옛날에 구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행헌법에서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예전에는
구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행 헌법에서 구속으로 바꿨어요. 자, 이 조문은 자, 헌법 12조 제4항에 나와 있죠. 요 구속을 당한 때, 누구든지 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자, 구금을 구속으로 바꿨어요. 자, 구금은 자, 교도소나 자, 구치소 요런데 이제 감금, 자, 구금하는 거 이렇게 말하죠. 가두는 거, 자, 가두는 거 생각하면 되죠. 장소적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 요건 이제 구금인데, 자, 구속은요. 자, 여기 구금 플러스 구금에 자, 구인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다. 자, 구인은 자, 검사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부르면 이제 강제로 인체도 가는 거죠. 이 강제 인체하는 걸 구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요 구속의 개념에는 구금뿐만 아니라 자, 구인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서 더 넓게 보장하려는 거죠. 요 구속을 당한 때에도 법률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행 헌법이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따라서 자,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구속을 형사 절차상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것도 맞는 질문이었고요. 자, 3번. 자,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고요. 자,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 그렇죠. 지금 그 문구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 자, 입법자가 의도하는 그 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한계가 있다. 자, 이런 한계를 벗어나 합헌적 해석은 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자, 헌법 합치적 해석 또는 합헌적 해석은 자, 입법권을 좀 존중하는 취지가 있죠. 자, 다만 이제 그렇게 통해서 이제 헌법 합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그 법률이 가진 그 문구의 뜻을 넘어서거나 입법자의 의도에 완전 벗어나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자, 그거는 이제 아예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아예 법의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입법권을 아예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계를 넘으면 안 된다.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지문이었죠. 자,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자, 경과 규정에 미비한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거로 해석하는 거. 자, 요게 헌법 가치와 분명에 따른 해석이다? 자, 아니죠. 자, 조세법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세요건 명확주의. 자, 가세요건 명확주의와 가세요건 법정주의를 이용한다. 자, 세금도 같은 경우에도 무섭죠. 형벌과 같다고 해요. 무거운 세금 받으면 이게 또 날벼락 같죠.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 제한하는 것이니까 이 영역에서도 제형 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자, 가세요건 법정주의와 가세요건 명확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렇게 실효된 법률 조항을 아예 유효한 것을 해석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제형 법정주의처럼 이게 법정주의 입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을 해석하는 건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에 따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 4번이 틀린 지문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2번. 자,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헌법의 기본 원리는요. 헌법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 자, 지도 원리라고 하죠. 자,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1번 지문. 자,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다. 자, 따라서 이렇게 헌법이라는 이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되는 거죠. 지도 원리가, 기본 원리는. 따라서 요거는 자, 입법이나 정책 결정, 요 방향을 제시한다. 자, 그리고 자, 모든 국민, 국가기관, 헌법 존중 수사관들은 자, 지침이 된다라고 했죠. 자,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이 된다. 자, 그리고 자, 법률 조항 이원 여부 심사할 때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자,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는 그래서 자,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이 되고 자, 해석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비교할 게 있죠. 자, 기본권 도출 안 된다고 했어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바로 기본권 도출은 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것과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자,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자, 이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죠. 이로써 이거는 자,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동시에 자,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요부터 지시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다. 자,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자, 법인에게도 책임주의 적용된다. 우리 양벌 규정 생각해 보면 좀 쉽게 맞출 수 있었겠네요. 자, 법인의 책임, 자, 관리 감독 이런 거에 대한 따지지 않고 소홀하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법인에게도 양벌 규정 적용하는 거, 자, 일괄적으로 다 이제 위헌 나왔죠. 자, 법인에게도 그래서 책임주의 적용된다. 자, 법인에게도 책임이 적용된다. 자, 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법인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하는 게 현재 다수설, 통설, 그리고 판례다. 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법인도 자, 국가에게로부터 이제 그 활동에 위협을 느낄 수 있대요.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인도. 자, 그러다 보니 법인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해서 보호해 줘야겠다. 자, 그런 취지를 보건대 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대한 것도 이제 법인에게 적용된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했을까? 자, 이게 틀린 질문인데요. 자, 다음, 자, 문화국가 원리에 관한 거네요. 자,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자, 중립성을 지키면서 자,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 문화국가 원리 실현에 있어서 자, 이거 다양성, 자,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 이런 걸 발휘하려면 자, 국가가 직접 이제 간섭을 하면 안 되겠죠. 문화에 간섭을 하거나 직접 어떤 문화 내용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자, 국가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가는 이제 부평부당의 원칙에 따라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죠. 자,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문학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이게. 자, 중립성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정부에 좀 비판적인 문화인들의 좀 지원을 배제 지시를 했죠. 자,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문화권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자, 헌법은 법치주의를 자, 그 기본 원리 하나로 삼고 있으며, 자,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 유보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자, 당연하죠. 자, 법률 유보는 행정작용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의미죠. 법률 유보. 자,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 자, 국가의 권력 작용이 법에 기속되어야 된다는 기본 원리죠. 법치주의는. 따라서 당연히 이제 법률 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자, 이건 당연한 지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법치주의에는 자,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국가의 법 기속, 자, 그리고 신뢰 보호 원칙, 자, 이런 걸 내용으로 하죠. 자, 웬만한 대부분의 기본권 같은 것도 다 법치주의로부터 나온다. 자, 여기 나오네요. 문제 3번에 자, 신뢰보호 원칙도 자, 법치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자,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자,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자,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 자, 이게 말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네. 자, 이렇게 일정 방향으로 국가에서 유인된 것이라면 좀 더 보호할 가치가 있겠죠. 그 신뢰, 개인의 신뢰를. 자, 국가에 대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거니까 좀 더 보호할 가치가 있겠다. 이런 신뢰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보다 이제 개인의 신뢰 보호가 더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틀린 지문을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자,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야,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문제가. 자, 최고보상제에 관한 문제. 이거 신설하고 자, 개정법 시행 전에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자, 이미 원금을 수령하고 있던 이 수급검자 여기 이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거. 자, 2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줬어요. 이렇게 국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신뢰보호 원칙 위배된다고 봤는데요. 자, 이렇게 2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긴 했지만, 자, 이게 평균 임금의 70% 장애 급수에 따라서 이게 돈을 받고 있었는데요. 자, 이 청구인이 얼마를 받고 있었느냐? 자, 평균 임금 70% 하니까 한 7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매달 받고 있었어요. 야,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자, 개정법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거의 반토막도 아니고 한 7분의 1로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보니까 이 사람은 피가 큰 거예요. 이 신뢰 이거 받고 있다가 거의 한 100 몇십만 원 받게 된 거니까 이 최고 보상 액수 이거밖에 안 된 거였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이 신뢰 보호의 필요가 크겠다. 따라서 이런 신뢰 침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이건 입에 된다. 자, 요 법치국가론의 파생 원칙, 신뢰 보호 원칙, 국가 관리의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 집회 개폐에도 적용된다고 봤죠. 적용되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자,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 국민들은 이 제도의 방향에 따라서 법적 지위를 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법적 지위를 보호해 줘야겠다. 이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의 취지에 맞겠죠. 자, 법률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 지침 개폐에도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된다. 자, 그래도 틀린 질문 나왔네요. 자, 조서법 영역에 있어서 특별 사정이 없느나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려는 신뢰, 이런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자, 그렇죠.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뭐 조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뭐 그렇죠. 현대에 뭐 많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변화하는 요 사이에서 그 적응하려면 법률도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도 마찬가지. 조세법은 더 심하죠. 조세법만큼은 이게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몰라요. 많이 바뀌니까.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이런 신뢰는 당연히 이게 보호할 수 없다. 자, 이건 맞는 질문 나와서 정답이 됐네요. 자, 다음. 자, 이제 헌법 제정과 개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것도 이제 반드시 꼭 한 문제씩은 나오죠. 자, 헌법 개정하는 것은 자,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자, 가장 강력하게 보호할 권리 중에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다. 자, 이거 아니죠. 자, 헌법 개정 권력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투표, 헌법에서는 이제 국민투표 2개 하죠. 개정 절차에서. 자,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개정할 또 권한이 있는 거, 권리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의 헌법을 할 거. 자, 헌법 제정 권력자죠. 자, 헌법 제정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 헌법 제정 권력 주체 누구? 자, 누구죠? 자,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돼 있죠. 대한국민은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헌법 제정 권력 주체, 우리 국민 주권주의가 보편화된 이 현대 사회에서 있어서 헌법 제정을 주체는 국민이다. 자,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니까 헌법 개정함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권리도 이게 가지고 있다. 제정 권력자로서 국민이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질문으로 나왔네요. 자, 다음. 자, 헌법 개정 절차 중에서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 의결을 마친 다음 여기 맞고요. 자,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자, 가투 과찬이라고 했죠. 자, 과반수 투표에 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이제 확정된다고 했죠. 자, 국회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 투표를 붙이고요. 자, 과반수 투표. 자, 그리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 자, 가투 과찬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틀렸네요, 이건. 자, 헌법의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냐? 그 질문이네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에는 자, 근본 가치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다. 자, 헌법 10조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처럼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자, 국가의 보다 청구권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위에. 자, 우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다만 자, 그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다. 자, 우리 헌법상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지 않아요. 뭐가 이제 개정 한계 조항인지 이런 게 없죠. 자, 그러다 보니 무엇이 제정 규정이고 개정 규정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개별 규정에 대해서 효력성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잘못 나왔네요.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상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자,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해서 이제 이념 심사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헌법 소원도 할 수 없다. 자, 헌법 소원. 이건 헌법은 이제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이제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원 심사도 안 되고, 자, 헌법 소원 대상도 아니다. 헌법 개별 규정은. 자, 이것도 틀리게 나왔네요. 자, 우리 헌법은 128조 내지 30조에서 자,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는 다른 자,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 정하고 있다. 자, 경성 헌법이라고 하죠. 견성 헌법. 자,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고 있다. 자,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자, 간섭 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 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아, 맞는 질문으로 나왔네요. 자, 경성 헌법은요. 영성 헌법과 다르게 이제 연성 헌법은 이제 법률의 개정 절차와 그대로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연성 헌법이 되는 거고요. 자, 경성 헌법은 그보다 이제 엄격한 개정 절차가 있다. 자, 우리 헌법 개정 절차 보면은 엄격하게 하고 있죠. 좀 전에 봤듯이 국민 투표도 거쳐야 되고 국회 의결도 3분의 2 이상 거쳐야 되고 막 이 엄격하게 돼 있어요. 법률 절차보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경성 헌법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우리 간섭 헌법은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간섭 헌법은 이제 헌법이라고 이제 봤어요. 불문헌법 인정했다. 자, 그러면 이거 효력, 단지 그 효력이 좀 보충적 효력이 있긴 하지만, 자, 헌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자, 헌법에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으니까, 이거 헌법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본 거예요. 헌법 개정 절차. 자, 헌법 개정 절차 따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간섭 헌법에 되려면 자,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까 그 합의가 사라진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섭 헌법도 폐지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간섭 헌법은 개정될 수 있다. 자, 따라서 이 헌법 개정 대상의 헌법에는 이제 간섭 헌법도 포함된다고 봤죠. 자,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 이건. 자, 다음. 자, 기본권 주체에 관한 문제 나왔네요. 기본권 주체. 자, 직업의 자유. 자, 직업의 자유는 자,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라고 하죠. 국민의 권리.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자, 이게 맞는 질문 나왔죠. 자, 직업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자, 다만 자, 이거 말고 다른 이제 판례에서는 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법률상 권리인데 자,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죠. 자, 적법하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활관계 형성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어요. 자, 그 판례랑 요 원칙과 이제 예외 요거 잘 구분해 두셔야겠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자, 외국인에게 거주 자유인 출입국 자유에 대한 기본권 질서가 인정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 우리 학계 다수설은 거주 자유는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입국의 자유에 관해서 자, 입국의 자유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정했죠. 그래서 입국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국의 자유 인정하지 않았다. 외국인에게. 자, 입국의 자유 인정하게 되면요. 예, 난민들이나 뭐 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되겠죠. 국가에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 입국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은 잘 인정하지 않죠. 자, 다만 이제 적법하게 이제 입국을 한 경우에 외국인이 출국의 자유는 이제 인정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 문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판례는 없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 집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공법인, 자, 국가, 기관, 조직 일부나 공법인은 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했죠. 자, 이건 맞고요. 자,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 단임권 침해 다툴 수는 없다? 아니죠. 자, 우리 대통령 그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문제로선. 대통령은 이제 국민으로서, 이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개인으로서의 지위, 자, 두 개의 지위를 가지는데, 자, 개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헌법 소원처럼 이렇게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죠. 자, 공무 단위권에 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래서 다툴 수 있다고 봐죠. 이게 하남시장이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였는데요. 주민소환 청구사에 제한을 둬서 요거 하남시장이 공무단위권 제한받는다. 따라서 이렇게 다퉈서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봤죠. 자, 중소기업 중앙회, 축협 중앙회 떠오르죠? 축협 중앙회랑 똑같은 논리였어요. 자, 중소기업 중앙회도 자, 기본적으로는 자조조직에 해당한다. 자조조직.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성을 갖는데, 이제 국가의 이제 간섭을 좀 받죠. 국가의 지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법인적 성격도 강하다. 자, 공법인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조조직이죠. 자, 축협중앙회도 마찬가지로, 자조조직이니까, 자,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봤죠.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또 틀린 질문이 됐네요. 자, 다음, 자, 6번이네요. 자, 기본권 충돌. 야, 문제 길어가지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다행히 이제 그 보기가 좀 우리가 아는 보기가 나왔다. 그래서 답을 찾는 데는 좀 약간 수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권 충돌이라 이렇게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 자,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그래서 전제로 하죠. 기본권 충돌은.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으로 자, 서열이론인가 자, 이렇게 법비 평양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 이렇게 사용한다. 자, 따라서 이렇게 흡연권과 혐언권. 자, 혐언권이 대표적으로 서열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죠.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자, 흡연권. 자, 혐언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생명권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권은 연결되고, 자, 흡연권은 또 사생활 그 자유에 인정되는 거니까 혐언권이 좀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서열 이론을 적용해서 자, 혐언권에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봤어요. 상위의 기본권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서열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를 찾아라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이제 볼까요? 자, 1번. 자, 정기 간행물 등록법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 충돌.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규범 조화적, 실제적 조화의 원리를 적용한 거죠. 자, 어느 기본권이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반론권이나 언론의 자유나 이 사이는 어느 기본권의 상위에 볼 수 없다니까. 자, 조화적으로 해석해서 비례 원칙 이걸 좀 적용해서 해결하자. 자. 상충하는 기법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규범 조화적 해석,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의한 해결 방법이죠. 자, 다음. 자,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화 공개자가 이제 표현의 자유, 요게 제한받게 되고요. 대화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의 비밀, 요게 이제 보호법이기죠, 이게 충돌하게 된다. 자, 이렇게 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이것도 이제 어느 기본권이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상충하는 기본권. 자, 모두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 자, 이것도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이 이제 또 적용했고요. 자, 여기 나오네요. 이 유명한 또 판례가 나왔어요. 자, 흡연권, 협연권과 더불어 유니언 샵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야, 요 사이의 충돌도 이것도 서열이론을 적용했다. 서열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가 이제 흡연권과 협연권 충돌과 자, 이 케이스였죠. 자, 유니온 샵은 요거죠. 당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 협약을 맺기로 한 조직 강제. 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자, 그 노동조합에 강제로 이제 가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유니온 샵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제한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적극적 단결권과 단결하지 않는 자유가 충돌하게 된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특이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 단결권을 통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뭐 결사의 자유나 자, 일반 행동의 자유를 통해서 보호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자, 적극적 단결권, 이 단결권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자유권이라고 하죠. 자, 생존과 연결돼 있어요. 자, 사용자와 사용자의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자, 근로자 개개인만으로 힘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뭉쳐야 된다. 힘을 합쳐서 뭉쳐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 자,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하는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 자, 이것이 단결하지 아니할 그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이제 본 거죠. 헌법재판소는. 자, 그래서 이것도 흡연권과 협연권과 마찬가지로 예, 서열 이론을 적용해서 적극적 단결권이 좀 더 중시된다고 봐서, 보다 중시된다고 봐서 이거는 이제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자, 다만 이 앞에 거랑 비교할 게 바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자,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사이의 충돌이죠. 자, 이건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본인이 단결할 단체를 선택할 단결 선택권이니까 같은 이제 단결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기본권이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이거는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앞에 거랑 비교를 해 두셔야겠죠.